사지 말고 빌려 쓰세요. 한국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이 UAE를 총공격하며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UAE는 동맹 국가들에게 제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보내달라. 얼마를 내든 사겠다고 눈물을 머금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비즈니스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이 미사일 요격률 96%인 천궁이를 보내주어 UAE 하늘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UAE는 영원히 갈 유일한 형제는 한국밖에 없다며 눈물을 흘렸고 미국을 제치고 대규모 방산협력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국의 민족성과 진가를 볼 수 있었던 이야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AE 국방전략기획관 자이드 알라의안입니다. 그날 밤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11분. 레이더 경보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오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런 경보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초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크린에 붉은 점이 하나 둘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그리고 순식간에 80개를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실제 공격이다. 추적 시스템이 최종 분석을 내렸습니다. 탄도미사일 143발, 순항미사일 21발, 자폭 드론 400대 이상. 목표는 두바이 금융지구와 항만시설. 도달 예상 시간 평균 4분. 4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4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 국가의 운명도 사람들의 생명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느리게 보였습니다. 현실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전 통제실 내부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동시에 보고가 쏟아졌고 레이더는 표적을 제대로 분류하기도 전에 새로운 점들이 계속 찍혀나왔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격은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고고도 탄도 미사일, 중고도 순항 미사일, 저고도 드론. 세 가지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방공망을 찢어버리기 위한 전형적인 복합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희 모두가 알고 있던 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 이건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때 일본에서 파견 나온 군사 고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피해 최소화 단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막아낼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비용 구조였습니다. 드론 한 대 가격 약 3천만 원. 하지만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은 한 발에 10억 원 이상. 300대를 막으면 3천억. 그건 전쟁이 아니라 파산이었습니다. 막아도 지는 싸움.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요청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 결정을 내리면서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떠올랐을 때 제 머릿속에 있던 이미지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빠르게 성장한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실전을 막을 수 있는 국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조용히 말렸습니다. 지금은 검증된 국가에 요청해야 한다. 지금은 실험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통신 장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전달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와주십시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이 이어지던 순간 도시는 점점 더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하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입을 열면 불안이 더 커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늘에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선으로 떨어지던 빛이 중간에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섬광이 터졌고 그 다음 빛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창문 가까이 다가갔고 누군가는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막고 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도시 전체의 공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여전히 위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태에서 무언가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통제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더 치열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계속 새로운 궤적이 나타났고 동시에 기존 궤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데이터를 확인했고 누군가는 통신을 유지하며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발을 막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끊기지 않고 이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에서 들어온 체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도 완전히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어디선가 한 번이라도 틀어지면 그 다음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 관계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쪽 관계자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는 듯 보였습니다. 동남아에서도 긴장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주변 상황처럼 언제든 위기가 반복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 장면 하나가 그대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결과는 계속 쌓였습니다. 막았다. 또 막았다. 그리고 또 막았다. 이 단순한 흐름이 반복되면서 의심보다 기록이 먼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 말 이후 통제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든 건가? 왜 이 상황에서도 흐름이 끊기지 않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답은 그날 밤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 더 깊어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하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걸 빌려줬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거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장비는 절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 협상, 운용 조건, 책임, 범위.
모든 것이 정리된 이후에야 전달됩니다. 그게 국제 방산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질서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는 계속 기록이 쌓이고 있었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현장에서 만난 한 군 관계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장비를 받은 게 아니다. 결정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날 밤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장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관망하던 시선이 이제는 결과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 어떤 설명보다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쪽에서도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한국의 판단과 실행 속도에 대한 평가가 내부에서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남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캄보디아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실제 위기 속에서 바로 움직이는 선택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은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끊기지 않고 대응이 이어지는가? 단순히 장비만으로 가능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건 준비된 움직임이다.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미 이런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이미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망설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왜 가능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그날 밤이 절정으로 향하던 순간 사람들의 감정도 함께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였고 그 다음은 의심이었고 이제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이 상황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동안 설명되지 않던 부분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장비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서 모든 흐름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우리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하나로 움직인다. 탐지와 판단, 지시와 실행, 그리고 현장 대응까지 각 단계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방향도 다르고 속도도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빠르게 직선으로 접근했고 어떤 것은 궤적을 바꾸며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한 번의 실수만 있어도 흐름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패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막고 위험이 큰 것은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흐름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방식. 이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때 통제실 안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전략이다. 그 말이 나오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까지 함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한국을 얕보던 시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장비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과 흐름은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이 변화는 분명하게 감지됐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캄보디아 주변 긴장 속에서 그날 밤 한국은 무언가를 증명했습니다. 싸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아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증명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사라지는 궤적 하나하나가 그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말 사지 말고 빌려 쓰세요. 그 한마디가 왜 가능했는지. 그 이유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이 길어질수록 도시의 공포는 점점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결과를 이해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사라지는 빛을 보며 안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통제실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처음부터 한국을 낮게 평가하던 외국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그 한마디 이후 분위기가 다시 긴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그 결과 자체를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격 기록이 너무 일정하다. 반응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동시에 처리되는 표적 수가 예상보다 많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결과가 너무 완벽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오류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말에 여러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 안정적인 결과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재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화면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내부 기록을 다시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탐지 시점, 추적 유지 시간, 교전 타이밍, 각 구간을 분리해서 확인했고 외부 장비로 측정한 시간과도 비교했습니다. 누군가는 계산 방식을 바꿔봤고 누군가는 일부 구간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다시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은 짧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통제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인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결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발을 막았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왜 흐름이 끊기지 않는가? 왜 이 상황에서도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시선이 한 지점으로 모였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이제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해답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국가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방식이라면 이 상황에서 몇 번은 흐름이 끊겨야 정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한다. 이 말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그동안은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정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방식이 아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유지하던 거리감이 사라지고 한국의 판단 구조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캄보디아 주변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방식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숫자는 계속 쌓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그 다음은 검증이었고 이제는 이해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본질이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것을 처음 공포에 짓눌릴 때보다도 더 숨막히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국이 실제로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상식대로라면 여기서 한 번쯤은 흐름이 틀어져야 했습니다. 한 번쯤은 지연이 생겨야 했고 한 번쯤은 판단이 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도 쉽게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제실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유럽권 관계자는 처음부터 한국을 노골적으로 낮춰 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장비는 결국 가격으로 승부하는 체계일 뿐이고 진짜 극한 상황에서는 오래 검증된 나라들이 만든 장비와 비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포장만 잘한 것 아니냐는 투의 말까지 던졌고 한국이 내세우는 자료도 실전이 아니라 전시회용 설명에 불과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가장 자주 모니터 앞으로 다가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흘겨보듯 화면을 봤고 그 다음에는 종이에 숫자를 옮겨 적었으며 나중에는 아예 담당자 옆에 서서 로그를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그의 태도는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사람이 가장 먼저 한국의 기록을 복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반응 시간 구간이었습니다. 표적이 잡힌 뒤 처리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너무 짧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저건 실제 값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 표시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탐지 시각과 교전 시각이 거의 맞물리다시피 붙어 있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되자 오히려 그 점을 더 못 믿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번 정도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었지만 같은 유형의 기록이 누적되자 그의 의심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정리해 보여주는 것 말고 원시 기록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현장 측정 장비에 남은 시간 축과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거의 반박을 위한 검증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만들어낸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곧바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기록을 다시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으로 정리된 화면 대신 각 구간이 남긴 생기록을 순서대로 불러왔고
외부 장비에 따로 남아있던 탐지 흔적과도 맞춰봤습니다. 중간에 한 구간은 표기 방식이 달라 보여 순간적으로 모두가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오류를 찾은 것 아니냐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그건 표기 단위 차이일 뿐 실제 시간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통제실 구석에서 낮게 새어나온 탄식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실수이길 바랐는데 실수가 아니었다는 탄식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확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을수록 더 집요해졌고 다른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확인할수록 값은 더 단단해졌고 일부는 처음 봤을 때보다 오히려 더 깔끔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처리된 표적 수가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 체계가 한순간에 너무 많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같은 표적을 2번 잡아 계산한 것 아니냐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위협도가 낮은 표적을 성공 사례에 섞어 넣은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쉽게 말해 결과가 좋아 보이도록 분류 기준을 바꾼 것 아니냐는 뜻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제실 안에서도 분위기가 거칠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성능이 아니라 기록의 정직성 자체를 건드리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분류 기준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궤적이 어떻게 식별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위험 순위가 매겨졌는지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그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한 항목이라도 허점이 나오면 그동안 쌓인 평가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심을 품고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우선순위 선정 방식이 더 정교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무작정 눈앞의 표적부터 때려 맞힌 것이 아니라 실제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더 먼저 처리하고 있었다는 흐름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단순한 성공이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니 그 성공 뒤에 훨씬 차갑고 정밀한 판단 체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쯤 되자 사람들의 표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숫자를 꺾어보려던 이들이 이제는 그 숫자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결과를 의심하는 사람은 늘 실패의 흔적을 찾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고 싶어진 사람은 처음으로 상대를 진지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변화가 그날 밤 통제실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기록을 들여다보던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한 장비가 얼마나 잘 맞히는지가 아니라 왜 흐름이 무너지지 않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같은 화면을 보더라도 관심의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성공 횟수보다 처리 순서가 궁금해졌고 요격 장면보다 직전 판단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묻는 목소리가 늘어났습니다. 그 흐름은 밖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기사 제목을 위기와 공포 중심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사라지는 궤적이 누적될수록 원고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어느새 주변 기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장비가 들어왔다 정도로만 적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서방권 방송사 기자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 상황을 이용해 대규모 계약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제게 와서 오히려 반대로 묻더군요. 왜 한국은 이 상황에서 조건을 더 세게 내걸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외국의 시선이 완전히 다른 지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국이 무엇을 얻을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먼저 내주었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쪽 반응도 그 시간대에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표정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누구도 논란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고 침착하게 상황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대화에서는 분명 균열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까지 준비된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새어나왔고, 이 정도 흐름이면 더 이상 단순한 후발주자로 볼 수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수치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수치가 맞느냐고 물었다면 나중에는 저 수치를 가능하게 한 배치와 연결 방식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의 초점이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불신에서 인정으로 가는 과정은 보통 길고 느리지만 그날 밤만큼은 숫자가 쌓일수록 인식이 빠르게 꺾였습니다. 한 줄의 기록이 또 다른 기록을 불렀고 그 기록이 다시 시선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잘라내던 반응이 어느 순간 조용한 침묵으로 바뀌었고 그 침묵이 나중에는 계산과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남아 쪽 관찰자들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단순히 중동의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를 둘러싼 긴장처럼 언제든 국지적 충격이 커질 수 있는 지역 현실을 떠올리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민했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마지막까지 장비를 살려내고 흐름을 유지하는지, 그것이 곧 자신들의 미래 선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한국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자료를 내세운다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기록이 너무 고르게 나오자 한 관찰자는 이건 훈련장이라면 몰라도 실전에서는 불가능한 안정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증이 이어진 뒤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갑 하나하나보다 왜 이런 실전 대응이 가능한 구조가 됐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결과에서 원인으로 초점이 이동한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무렵 통제실 안에서는 또 하나의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판단이 개입된 구간을 따로 떼어보는 작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비가 좋아도 사람이 흔들리면 결국 틈이 생긴다고. 즉, 기계가 아니라 운용 흐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판단 지점의 호출 순서와 전달 간격을 다시 따라갔습니다. 여기서도 다들 한 번쯤은 충돌이나 혼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낙 긴박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시 예상 밖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판단이 앞서 있었고 현장은 그 판단을 무리 없이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외국 관계자들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무기 성능이 아니라 한국이 위기에서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낯선 수준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가 숨겨온 것이 단순한 장비 몇 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체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제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숫자는 더 이상 단순한 결과 표가 아니게 됐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시선을 바꾸는 증거가 됐고 한국을 얕보던 입장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망치처럼 작동했습니다. 반응 시간에 대한 의심은 원시 기록 대조로 깨졌고 처리 수에 대한 의심은 분류 기준 공개로 무너졌으며 흐름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은 사람과 장비의 연결 구조를 다시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의심이 한 번 깨질 때마다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팔짱을 끼고 보던 이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메모하던 이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으며 질문하던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국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인정하는 것과 그 나라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이 얻은 것은 단순한 칭찬이나 일시적인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크게 입 밖에 내지 않았던 판단. 한국을 이전과 같은 크기로 볼 수 없다는 감각. 바로 그것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거창한 연설도 외교적 수사도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류라고 의심받았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당했지만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숫자들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쌓여 사람들의 상식을 부수고 있었고
그 뒤에 있는 이유를 묻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얼마나 놀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한국만 이런 밤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새벽이 깊어지자 이제 통제실 안에는 전혀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였고 그 다음은 의심이었고 그 다음은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단계를 지나 마지막 저항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유럽권 분석관은 그날 밤 내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건 너무 깔끔하다. 그는 결과가 좋다는 이유로 오히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전이라면 최소 한두 번은 흐름이 무너져야 정상인데 지금 기록은 지나치게 일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집요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축을 완전히 다시 맞춰보자. 그 말이 나오자 통제실 안의 분위기가 다시 굳었습니다. 기존 기록이 아닌 완전히 독립된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비교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탐지 시각, 추적 시작 시점, 교전 결정 시점. 이 세 가지를 외부 감시 장비 기록과 맞춰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지금까지의 모든 평가가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구간은 오차가 있었지만 그 수준은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그 분석관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인정의 말보다 더 확실했습니다. 그는 결국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숫자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요격 성공 기록이 쌓일수록 성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피로도가 쌓이면 반응 속도나 정확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흐름은 반대였습니다. 초반보다 중반, 중반보다 후반이 더 정리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다시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일부 구간만 따로 잘라낸 기록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데이터를 한 줄로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흐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끊긴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순간적인 성능이 아니라 지속되는 구조라는 것을. 그 순간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건가? 그 질문이 나오자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잘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매우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본 쪽 관계자 중 한 명은 그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시 봐야 한다. 그 말은 짧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주변 긴장 상황을 지켜보던 관계자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사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다. 그 말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숫자는 계속 쌓였습니다. 하나, 둘, 셋. 단순한 카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우연이라고 넘겼고, 그 다음에는 재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정했습니다. 이건 사실이다. 그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보던 이들은 이제 노트를 꺼내들었고, 의심하던 사람들은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왜 한국인가?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의 문제였습니다. 왜 한국은 그날 밤 망설이지 않았는가? 왜 조건을 따지지 않았는가? 왜 먼저 움직였는가? 그 답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그날 밤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도시는 처음으로 긴장을 내려놓는 듯 보였지만 통제실 안의 분위기는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의심하던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 그들은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이어진 결과를 모두 봤음에도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과장됐을 수 있다. 그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외부 감시 체계에 기록된 궤적, 현장 센서 데이터, 통신 로그. 이 세 가지를 전부 겹쳐놓고 하나라도 어긋나는 구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검증은 지금까지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인 모든 결과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했습니다. 거의 모든 구간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일부 오차는 있었지만 그건 환경 변수로 설명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통제실 안에 있던 마지막 의심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사실이다. 그제야 진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결과를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왜 가능한가? 이 질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나오자 새로운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낮게 보던 인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중동 국가의 고위 관계자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가격으로 승부하는 나라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가장 먼저 한국 측 관계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조를 설명해달라. 그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서방권 분석관은 밤새 기록을 복귀하다가 결국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따라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설계의 문제다. 그 한마디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격률이 몇 %인지 반응 시간이 몇 초인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들은 이미 충분히 쌓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숫자를 만든 방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흐름이 끊기지 않았는가? 왜 판단이 늦어지지 않았는가? 왜 위기 속에서도 순서가 유지됐는가?
이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 말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다. 그날 밤의 기록은 단순한 성능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위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변화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유지하던 평가 기준이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방식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남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캄보디아 주변 긴장을 지켜보던 국가들은 그날 밤의 기록을 그대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를 의심했고, 그 다음에는 다시 계산했고, 마지막에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든 건가?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국가들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를 복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원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먼저 움직였는가? 왜 조건을 뒤로 미뤘는가? 왜 책임을 나눴는가? 이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공통된 답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거래를 하지 않았다. 판단을 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순히 공격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함께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숫자보다 더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 날이 아니라 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된 날. 그날 이후 세상은 한국을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순히 공격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마지막까지 남는지를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형제. 그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날 밤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를 살린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나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영토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날 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